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외솔해 인터뷰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또 아주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웹툰 작가로 상당히 많이 알려지신 그 장우혁 작가님 모시고 오늘 외솔해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혁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우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그 외솔 선생님에 대한 인터뷰를 여러 차례 진행을 했는데 오늘 굉장히 그 색다른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의 그 웹툰과 연결된 이런 접점에서 우리 외솔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웹툰 작가로서 또 외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남시에서 이제 큰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성남시요? 예, 네. 독립운동가 백인 웹툰으로 제작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그때 단장님이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한글이나 이제 이런 뭐 우리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가 글도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유심히 보셨나 봐요. 그 웹툰 작가로 활동하고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제안을 주셔가지고 이제 최연배 선생님에 대해서 웹툰을 한번 그려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욕심도 생기고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의기투합이 잘 맞아가지고 그때 이제 최연배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웹툰을 이제 그리게 됐습니다. 독립운동이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미 너무 시간이 지난 그런 느낌이 없진 않은데 이 웹툰이라고 하는 요즘 가장 핫하고 또 젊은 세대한테 호응이 좋은 그런 작가님이 외솔 스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오늘 이런 인터뷰까지 하시게 된 거가 정말 한쪽으로는 감동이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정말 이게 세대의 벽을 뛰어넘어서 널리 확산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잠깐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웹툰 작가로서 활동을 하시는 건 언제부터 활동을 하시게 된 건가요? 29살 정도에 이제 웹툰을 시작했고요. 20년 됐네요. 20년. 예.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웹툰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웹툰을 통해서 최연배 선생님을 만나고 뭐 글도 읽으셨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채우시느라고 또 고민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드러내고 싶다고 생각한 그 외솔 스님의 면모라면 어떤 것일까요? 다른 독립운동가들 분들은 이제 강직하고 이렇게 강한 이미지들이 많은데 외술 선생님의 경우에는 진솔하고 이렇게 묵묵한 이런 이미지들을 이제 제가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일제시대고 일본이 망한다, 일본이 흥한다, 중국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막 우리나라가 이제 휩쓸리고 이러는 때였거든요. 뭐 국제정세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다, 망한다, 아니 일본에 가는 게 더 좋다, 일본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는 조선은 망했다, 뭐 이런 외부적으로도 엄청 흔들리는 말들이 많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이제 뭐 살기가 힘들다, 지금 나라 걱정할 때가 내 걱정할 때인데 이런 일들이 주위에서 엄청 많이 들리고 그게 힘들던 시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큰 외부에서 일어나는 큰 바람과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제 당장 한 끼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바람들 속에서 오로지 이제 한글을 연구하고 한글을 보급하고 한국인들에게 이제 한글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한길을 걸어오셨다는 그 모습 자체가 이제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왔고요.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웹툰을 그려내기가 조금 더 어려웠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강한 어떤 그 특성을 가지신 분보다는 그런 특성이 그러니까 표현하는 데서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차이를 좀 느끼셨나요? 웹툰도 이제 액션 웹툰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 뭐 정서적인 또 웹툰들이 네. 있는데 이제 저는 조금 이야기 위주로 이제 조금 풀지 않았나. 물론 액션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좀 시원시원하거나 이제 뭐 통쾌하거나 이런 느낌은 드는데 이제 그 최연배 선생님을 다룰 때는 좀 더 정서적이고 이제 조금 감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이제 자료들을 보면 이제 대부분 다 외솔 선생님 수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영향을 받다 보니까 조금 더 진솔한 이야기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존했던 분을 다룬다는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뭐 역사적 사실, 뭐 고증도 받고 이럴 텐데 그래도
하나의 웹툰의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면 중간중간 또 나름대로 메워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공백을 어떤 방법으로 채워 나가셨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요? 독립운동을 이렇게 만화로 그리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사실은 기록이 남아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별로 이렇게 기록이 안 남아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목숨을 걸고 하셨고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최연배 선생님의 웹툰을 그릴 때는 저는 복받은 쪽에 들어가는 거죠. 좀 상상력보다는 사실관계가 이제 최연배 선생님이 당시 적었던 글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과 사실 사이에 공백을 메꾼다기보다는 이제 최연배 선생님이 써놓은 글들을 어떤 순서로 배치할 것인가, 이게 이 글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쓰셨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독자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때로는 이제 시대를 앞에 놓고 뒤에 놓고 이렇게 바꾸기도 해가지고 독자들의 관심을 좀 끌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웹툰에는 이제 최연배 스님만 나오시는 게 아니고 주변에 같이 활동하셨거나 아니면 영향을 주신 분, 특히 뭐 주시경 스님 우리 늘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그러면 웹툰 작가로서 주변 등장 인물들의 관계 설정 이런 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일단 최연배 선생님을 이렇게 중심에 놓으니까 주위의 분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최연배 선생님 주위에는 이제 한글학자 분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가 미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웹툰은 이제 결국은 분명히 그 시대에 최연배 선생님을 반대하고 최연배 선생님을 모욕하고 모함하고 이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한글에 대한 가치를 폄하하고 또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동조하고 또 계속 있어주기 원하는 사람들이 예. 있었고, 네. 그런 분들을 한 명 대표적으로 이렇게 최연배 선생님하고 가까운 분으로 이제 설정해서 제가 넣었어요. 그리고 그 분하고의 이야기를 이제 제일 중심에 놓고 이 캐릭터를 이제 풀어간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등장하시는 주시경 선생님은 제가 그냥 그대로 이제 나와 있는 역사 그대로 이제 넣으려고 이제 좀 했고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조선어학계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몇 분만 해가지고 캐릭터를 살려보려고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캐릭터가 많아지면 이제 그걸 한정된 분량에서 다루기가 힘들어지고, 또 너무 캐릭터가 없으면 이제 단순해지니까 이야기가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려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자료를 살펴보니까 예. 웹툰에서 조선어학회하고 조선말 큰 사전 편찬이라고 하는 이제 양줄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플롯 구성에 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대를 하신 분들, 뭐 모함을 하시고 아니면 뭐 미담을 계속 같이 공유하신 분들, 뭐 여러 캐릭터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이 두 줄기를 이제 중심에 둔다 하면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이 조금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의도하셨던 예. 바라든가. 네. 저는 조선어학회 사건하고 이제 뭐죠? 조선말 큰 사전. 큰 사전 제작 네. 관련돼서 이제 있었는데, 사실 조선말 큰 사전에 대한 내용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릴 때만 해도 이제 말모이라고 영화가 네네.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면 이제 중복이고, 사실은 자료도 찾기가 쉽잖아요. 영화 내용을 주로 그리고 이제 조금 각색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내용은 이미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리지 않아도 이제 알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조선어학회 사건, 그 사건만 이제 최고 가운데 놓고 이제 최연배 선생님하고 이제 조선어학회 사건이 있기 전의 상황들하고 있고 나서의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사건들을 이렇게 조금 이제 녹여서 이제 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외술 스님 계셨다면 이제 웹툰에서 다시 그분을 다루는데, 그렇다면 현재의 외술 스님이 계셨다면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하면 될지. 뭔가의 외로된 사업에 집중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그게 통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제3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외부적인 문제나 내부적인 문제에 이제 연연하지 않고 이제 이 일이
나한테 필요하고 우리 민족한테 필요하고 전 세계에 그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이제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웹툰 안에서 그 구현하고 계시는 외솔 스님의 모습을 독자들에게 어떻게 전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겨 있는 의미라던가 또 작가로서 이제 외솔을 표현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독자들에게 좀 많이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떤 건지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들은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 언어를 쓰는 사람은 영혼이 두 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 저는 이제 그 말을 참 공감하는데 그 말이 그 사람의 영혼이고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과 글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법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그 사고방식 자체가 네. 달라지는 거죠. 네. 그 나라 말을 하면 그 나라 사람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외솔 선생님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것은 한글이나 한국어보다는 한국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말만 있을 적에는 이게 변질이 너무 쉽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영향을 받고 중국어가 들어오고 영어가 들어오고 일본어가 들어오고 이러면 말이라는 건 변화가 쉽지만 또 글은 변화가 쉽지가 않거든요. 글은 항상 그 중심을 잡고 있는 그 중심이기 때문에 뭐 중국어가 들어와도 한글로 적고 일본어가 들어와도 한글로 적고 버스라고 외국어가 들어와도 그냥 버스로 한글로 적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정체성의 중심이 무엇이냐 하면 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외솔 선생님이 한글은 목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솔 선생님이 우리 국민들한테 줬던 것은 이제 정체성, 한국인이 무엇이냐, 한글을 쓰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웹툰을 그리면서 이제 부각되기를 그 부분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가장 외솔 선생님에서 가장 중요한 후대에 남기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번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어지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이 웹툰을 대하는 게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매체인데 그 스마트폰을 다루는 젊은 세대들의 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엉망이 된다라고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짧게 쓴다거나 막 엉겨서 뭐 이상한 혼합 형태를 만들거나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좀 느끼시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좀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거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현상으로 보시는지. 그 크게 걱정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인터넷 세대거든요. 20살 때 천리안을 사용하고 나온누리 사용하고 뭐 이런 세대인데 그 당시에 많은 말들이 나왔었잖아요. 신조어들이 많고 그 당시에도 뭐 나라 망친다, 뭐 언어 파괴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지나고 나면 다 이렇게 결국은 큰 시류의 작은 가지들이고 걔들이 뭐 그 당시에 우리가 놀던 방식이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살아남는 몇 단어들은 또 적창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발달하거나 언어가 이제 변화되는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게 이제 답이 딱 정해져 있고 우리는 글로 가야 돼 이렇게 보는 시각은 조금 너무 경직되는 시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요즘 애들은 자기 나름대로들 또래끼리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각자들의 또래 문화 속에서 이제 자기들의 정체성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놀고 뭐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은 저는 그냥 그 시대, 그 시절에 유행처럼 지나가는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크게 보면 이제 한글이 변해가는 어떤 그 큰 틀 안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어학자인데요. 언어학자의 전문적인 의견을 바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전공과 무관하시다는데 벌써 이 통찰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웹툰에서 한글이 목숨이라 쓰셨던 우리 외솔 선생님의 그런 그 정신, 그런 또 노력, 하셨던 많은 행보들이 잘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